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배문식 세무사입니다. 이번 피처는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제가 제일 자신하는 분야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산에서 초, 중, 고 대학교를 다 나왔고요. 혈액형은 A형, 별자리는 별자리는 물병자리, MBTI는 ISFP. 나이는 이제 6월 28일자로 아직 40대인 49입니다. 대학교는 제가 한국해양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섬 전체가 전부 학교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9위학번인데 잔디밭에서 해 뜰 때까지 한바식당 두부김치 막걸리 그리고 새우깡 하나에 소주 한 잔, 당구장에서 학생증 맡기고 당구 치고 선배들한테 오지게 맞아가면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러던 중 97년 말 IMF가 터지면서 취직이 어려워지고 4학년 2학기 때 1년 휴학하면서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 상반기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고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취직 준비를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 환경이 문화를 바꾼다. 퍼시스 본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이제 공무원 합격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퍼시스 3개월 근무하고 공무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치 깡패 이정재 고현인 이천세무서에서 최초 임명되고 19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다 2018년 10월 서초세무서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제2의 인생인 세무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5년 차입니다. 또한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웃집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 신문에 칼럼도 쓰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10분에 4만 원 받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세청 19년 공직생활 중에서 12년을 세무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서와 지방청을 오가면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면서 옮겨 다닙니다. 국세청의 꽃이라고 하는 서울청 조사국에서도 7년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청 조사국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자면 서울청 조사국은 검증받은 인재들만 갈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현재 들어보니 조사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도 보고 그 면접을 통과해야만 조사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국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일선 세무서를 한 번씩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사국에서 만약에 인정을 받게 되면 조사국에서 근무하다 일선 세무서로 다시 근무하고 2년 후에 다시 조사국으로 발령을 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조사국에서도 일 잘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얘기를 하는 얘기가 또 조사국으로 끌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제 조사국에서 근무하다 일선 세무서로 나가서 근무하다 다시 조사국 근무를 하다 다시 일선 세무서로 나갔다가 다시 조사국으로 끌려가서 근무하고 총 3번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일선 세무서 나와서도 조사 반장, 팀장을 맡으면서 예, 조사 업무를 계속 하긴 했죠. 대부분 이제 현직에 있는 직원들은 조사국에 끌려가기 싫어서 휴직도 생각하고 또 휴직도 많이 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끌려가기 싫어서 휴직도 생각을 했지만 혼자 보는 외벌이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휴직은 엄두도 못 내고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으면서 근무 시간 위에 세무사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4년 만에 세무사를 합격하고 세무사 이제 개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 장모님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을 왜 그만두냐? 누구는 못 들어가서 한달인데 하면서 반대를 많이 하셨. 이 얘기가 좀 새어버렸네요. 하여간
그 검증된 인재로 서울청 조사구에서 온갖 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편법과 탈법을 경험했고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저희들끼리는 줄여서 고자라고 하거든요. 고자라고 하는데 이런 조사를 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연예인들, 그리고 의사 등 전문직, 그리고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즉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도 있고 비정기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비정기 조사는 탈세 제보로 인한 조사, 차명 계좌 신고로 인한 조사,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전제로 하는 범칙 조사 등이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비정기 조사는 대응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액도 많이 틀려지고 고발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저는 특히 이런 비정기 조사를 많이 했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우르르 사업종으로 찾아가서 거기 있는 서류를 장부를 박스에 담아가지고 오는 조사를 특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비정기 조사는 주로 제가 세무사들로부터 의뢰받는 조사입니다. 그냥 만만히 대응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기에 세무사들이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하는 조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중에 2020년 기속 1개년도를 조사하는데 대응을 잘못해서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5개년도로 조사 범위가 확대가 되고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탈세 혐의가 있어 거래처로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 범위가 확대를 하려는지, 왜 거래처로 확대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실물을 안다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저는 세무조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가지고 있어 누구보다도 대응을 잘합니다. 그러니 정기조사는 기본이겠죠. 소명 안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 안내문 왔을 때 잘 대응해야지 대응을 못하면 조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숱하게 생깁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 신고 후 국세청에 상속세 결정을 해야 끝이 납니다. 대부분 상속세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고 일부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소명 안내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부터 세무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런 분을 소개를 해주세요. 퇴직한 직원 또는 진상거래처의 그 거래처가 탈세 제보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세무조사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세무조사로 넘어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자, 신고할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로 소개를 해주세요. 국세청에서 조사만 하다 나온 세무서가 있어. 세무조사는 이분이 최고야. 세무조사를 많이 해봤으니 대응도 잘하겠지. 세무조사 베테랑이야. 국세청에서 어떻게 세무조사하는지 다 알아. 그 방향성을 알고 있어. 세무조사관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세무사야. 예, 많이들 물어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피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